사죽지세로 승승장구하던 민주당의 정권 연장 시나리오가 이른바 대장동 부패 의혹으로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감춰진 것이 모두 드러나서 이 나라에 주림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시시각각으로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있고 여러 사람, 여러 기관, 여러 말들이 오가다 보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복잡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경찰, 검찰 수사 상황이 너무 느려서 더욱 그렇죠. 기도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금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성남시 대장동 사업의 민간 사업자로 참여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성남의 뜰의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이 합계 7%에 불과한 지분인 자본금 3억 5천만 원을 가지고 4,040억 원의 배당 이익을 누렸다는 특혜 의혹입니다. 그런데 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올해 대장동 개발 부패 신고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뢰받고도 석 달 만에 내사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분당서 지능범죄수사대는 내사에 착수한 지 석 달 만인 지난 8월 20일 주소지 기재 경위가 확인되는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분당경찰서만이 아니죠.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상한 뭉칫돈이 여러 차례 현금화됐다고 전달을 받고도 5개월가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자 참고인 신분으로 김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만 야당에서는 경찰이 대장동 개발 부패 사건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뭉개는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서 더 혼란스럽기만 하죠. 그는 그제 뇌물수수와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 대해서 한국전력 직원이 뇌물을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고 했죠. 측근이 아니다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한전 직원에 빗댄 것입니다. 물론 상식적이지 않은 해명입니다만 이게 직원이 1조 5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기획하고 수천억 원대의 이익 분배 구조를 혼자 결정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복마전 같은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이니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해명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유 씨는 자기 휘하에 전략사업실을 신설한 뒤에 화천대유 측 핵심 관계자들이 추천한 회계사와 변호사를 전략사업실장과 전략투자팀장 자리에 꽂았죠. 민간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실무진 의견을 묵살했고요. 배당 관련 주주협약서의 체결, 민간업체에게 2천억 원 상당의 추가이익을 보장해주는 사업 공모지침 채택 등 말 그대로 수천억 이익 분배 구조를 주물럭거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모든 일이 개발공사 정관 등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에게 보고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관 제8조는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분양 가격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을 합니다. 법적으로 이 지사 책임은 관리 부지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즉 유 씨가 일개 직원이든 측근이든 대장동 사업의 본질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지사 스스로도 직접 사업을 설계했다고 밝힌 만큼 민간 쪽에 배당금 상한선을 두지 않도록 한 주주협약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어떤 지시와 보고가 오고 갔는지 규명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현재 이재명 지사 측은 당혹을 넘어 일종의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한전 직원이 뇌물받고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과하느냐 이런 말도 그렇고요. 노벨이 9.11 테러를 설계했다는 격이라는 등의 발언을 보면 이 딜레마 상황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논리의 비약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즉 이 지사가 대장동 부패를 알았다면 부패한 것이 되고요. 몰랐다고 해도 무능한 것이 되죠. 어느 쪽이건 대선 가도에는 적신호가 켜진 셈입니다. 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결국 민주당 내 대선 후보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실패에 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나섰습니다. 이 전 대표는 5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1위 후보의 측근이 구속됐다. 이 측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민주당 1위 후보의 측근이 구속됐다면서 대장동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며 그럼 불안을 안고 대선을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대선을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말이죠. 이 전 대표는 회견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성남시장의 관계가 한전 직원과 대통령의 관계에 비유할 만한 것인가는 국민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지사를 계속 공격하고 있죠. 어쨌든 정리하자면 이재명 지사가 이번 경선에서 이기건 지건 민주당의 대선 가도가 순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한국 정치는 날뛰는 괴물 같습니다. 하루 뒤의 일을 알지 못하고 매일같이 격변과
혁명이 이는 나라 같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대선 승리와 이재명 지사의 압승이 마치 언론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내일 또 다음 주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더욱 깨닫게 하는 현실들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지만 하늘에 계신 이는 웃고 계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라는 말씀처럼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모든 감춰진 부패와 숨겨진 비리의 고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응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 한반도 위에, 대한민국 땅 위에 흐르게 하옵소서. 모든 불의와 불법과 부정이, 모든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 폭로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적했던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주체주의와 하나님이 대적했던 모든 헛된 사상과 이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슴속에 두고 주님이 세우신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대한민국,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던 흑암과 어둠과 사단의 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부정과 부패, 불법을 동원해서 백성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며 통곡하게 만드는 이 모든 악이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되게 하옵소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비리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며 이 사건의 기화로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남아있는 자들이 부르짖음으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개입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가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